먹방도사 최백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음식 가져와라. 나도 뭔지 몰라요. 제가 먹고 얘기해 드릴게. 나도 줘봐. 애들이 너무하네. 이건 떡이네, 떡. 떡이야? 네. 우리 떡 팔어? 일단 맛있다 이거. 이게 무슨 떡이야? 이거 맛있다. 모찌 같네요, 모찌요. 네? 야, 그건 얼음 모찌 있죠, 얼음 모찌. 야 이거 맛있다. 맛있네. 이거. 진짜 맛있네. 네, 진짜 맛있다. 이거 뭐야 이거? 오늘 나 방송 빨리 하고 가야 돼요. 오 맛있어 이거. 아니, 오메기 떡? 맛있다. 그럼 하시죠. 이거 제가 좀 쓸게요. 네? 제가 쓸게요. 네. 왜 드시고 계셔? 맛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주제는요. 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있다고? 네. 이게요. 드디어 왔어. 이 5월 19일 날이요. 이런 방송을 했었어요.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야 할 3대 대책을 첫 번째가 뭐냐면 기재부 예산 편성권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하고 두 번째가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소멸성 지화표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하고 돌아왔잖아요. 말로 홈런을 치신 거예요. 대통령의 시간을 만들어 버렸어요. 한미 정상회담하고 돌아와서요. 대통령의 시간을 만들었는데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죠. 글로벌 방역 파트너십의 의미를 제가요 얘기를 했고 미중 간의 신냉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국제사회에 하나의 충격을 주고 하여간 대통령의 시간을 만들었는데 자 떡 하나 드시고 모찌 같은 경우는 너무 단데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자 잠깐만 그럼 나는 떡 중에 이렇게 맛있는 나도 처음 봤어. 그러니까 나 떡 다 먹었어 벌써. 야 더 주라 이거. 자 책 사줘. 지난주 몇 권 나왔어요? 지난주에 네. 많이 나갔어요. 1000부 이상 나갔어요. 진짜? 예. 네. 야.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할 때만은 네. 지난주에 방송한 게 내용이 굉장히 좋았대. 돌아오셔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했어요. 이 재정에는요.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까지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건 우리가 확인된 거죠. 가장 최근에 집계를 한 건데 주요 국가도 쭉 있잖아요. 한국과 차이만 봐보세요. 우리가 1등이면서 미국하고는 한 2.4%포인트 차이 나고 일본은 6.2포인트 차이 나고 영국하고는 11.7포인트나 차이 나고 우리가 이제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1분기 기준으로요. OECD 평균보다도 한 5%포인트 앞서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경기의 회복이 반쪽에 그치고 있다. 정확한 진단이죠. 그래서 청년이라든가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들이 굉장히 타격이 심하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경기의 회복의 혜택을 못 보는 데에 대한 정부가 배려를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는 여전히 이 균형추 노릇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지표를 보게 되면은 가계 소비만 그러니까 100이 회복이 안 됐잖아요. 항상 얘기하셨지만 딴 것들은 회복이 되는데 민간 소비 이거 회복이 안 된다고. 수출도 역대 최고 아니야 지금. 그렇죠. 대통령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부분에 정부에 좀 따스한 손길이 필요하다 이거죠.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가 문화 분야라든가 운수업, 도소매, 숙박, 음식업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2조 원 안팎의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고 여전히 반면에 금융 부분 같은 경우는 3조 2천억 원 이상 돈을 벌고 있고 그러니까 저 그늘진 곳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게 아닙니까 정부가요. 우리 재정 건전성이 좋다는 건 객관적으로 수치가 나타내 준 거 여러분들 그동안 숱하게 들은 얘기니까요. 오늘 진짜 엄청 빨리 나가시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했냐면요. 이게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키포인트입니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내년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이후의 얘기예요. 되게 자기가 대통령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안 써요. 문제는 뭐냐면 차기 정부가 들어섰을 때 첫 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해에 그러니까 중요한 개혁은 다 추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게 되면요. 힘을 못 실어요. 근데 첫 해를 그 이전 정부가 예산을 짜요. 근데 신경들을 안 써요. 자기 임기 끝난 이후기 때문에. 그럼 누가 하느냐? 관료들이 합니다. 여기에 관료들의 기술이 들어가요. 그 신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2018년도 평창에서 올림픽 하고 나서 5월 달부터 조선일보를 비롯해가지고 계속 경제 공격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무렵에 이제 뉴스공장하고 2년 맺기 시작했는데 그때 고용 참사가 1년 내내 그랬죠. 그렇죠? 예. 그때 실제로 취업자 숫자가요. 2018년 1월부터 12월 쭉 봐보세요. 적을 때는 3,000명, 5,000명, 8월달, 7월달에 보게 되면 많아봤자 한 10만 명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한 30만 명 이상씩 가던 거였었어요. 갑자기 취업자 수가 쭉 줄어들으니까는 고용 참사다 하면서 막 그냥 엄청나게 공격했죠. 그 결과 2018년 6월 달에 소득주도 성장을 정책을 설계하신 분이 홍장표 경제수석이었었습니다. 경질당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 윤종원 씨가 들어갑니다. 이분은 기재부 출신이야. 그 다음에 그해 11월 달에 장하성 실장이 경질당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기재부가 점령을 합니다. 근데 취업자 숫자가 이렇게 쫙 줄어들잖아요. 여기에 기재부에 기술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봐보세요. 우리나라 인구 변화가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2013, 14년도 박근혜 정부 때는 취업자 숫자가 59만 8천 명 있었어요. 그런데 30대, 40대는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4만 4천 명. 근데 60세는 36만 3천 명씩 증가를 하고 있었고요.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심해집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에 보게 되면은 30대하고 40대가 한 22만 명이 줄어들고 60세 이상은 53만 명 이상씩 증가해요. 지금은 60세 이상이 67만 명씩 증가하고 있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연령층에서는 취업자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60세 이상은 취업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취업자 숫자를 유지하려면은 60세 이상 인구에서 정부가 그러니까는 공공일자를 만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고요. 예산이. 그렇죠? 이 예산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기재 관료들이 장난을 친다 이겁니다. 자, 봐보세요. 이 60세 이상이 20만 명 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직접 일자리 예산이 별 차이가 없잖아요. 이게 예산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일자리 많이 못 만들 게 아닙니까? 근데 30대, 40대에서는 일자리가 막 줄어들어. 당연히 전체 취업자 숫자는 별로 안 늘게 되지. 고용 참사, 경제 무능 막 이런 이게 막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수님의 해석은 관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짜놓은 예산 속에 이미 이 인구의 감소 추이는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요 60대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예산이 필요한 걸 뻔히 알면서 예산을 안 잡아뒀다. 그렇죠. 쓸 돈이 없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고용 참사라는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프레임을 딱 준비시켜뒀다. 그래서 항상 봐보세요. 개혁정부가 무능 프레임에 경제 공격이 들어갑니다. 안보하고 경제 공격. 근데 안보는 그 당시에 공격할 거리가 없었어요. 판문점 정상회담이 선언이 있었고 6월 달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있었고 경제를 막 그 당시에 융단 폭격가했었죠. 2018년도에요. 엄청 공격했었죠. 예. 일자리하고 최저임금 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 일자리 참사도 다 최저임금 때문이다 뭐다 하면서 계속 공격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한 2, 3년 전 얘기인데. 그때 이제 교수님 나와서 맨날 최저임금 때문에 아니라고. 그렇죠. 그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1년 내내. 예. 항상 무능 프레임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민주정부는 무능하다. 일단 취업자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어 보니까는 사실 할 말이 가한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관료가 점령하는 거예요. 관료들이 노린수에 이게 그러니까요. 검사들이 정권 말기에 기술이 들어가듯이 똑같아요.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내년도 예산 챙겨라. 관료한테만 맡기지 말고 맡겼다가 내년도 민주당 정권이 또 들어서는데 예산이 없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권 연장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장되는데. 연장되기 때문에 신경 쓴다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제 말 듣고 한 건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걸 챙긴 거야. 과거에는 안 했어, 이렇게. 내가 대통령 퇴임하고 나면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보세요. 혹시 최대근 교수님. 제가 이걸 계속 얘기했더니. 유튜브 방송 보고 결정했냐고. 국가재정전략회에서 이게 나온 발언이야. 그러니까 알리바이 알지. 교수님이 작년 내내 했던 얘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올해 저 재정전략회의 하기 전에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했다니까. 민주당이 추진해야 돼 3대 대선. 알아요. 다스베이다에서 했어.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하라고 내가 이제 막 떠드는 거예요. 떠들었는데 저 봐보세요 여기서요. 추가 세수 많이 들어왔어요. 그게 한 15조 2천억 원 정도가 더 들어왔어. 지출을 초과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민간이 써야 할 돈을 정부가 이렇게 싹 걷어들인 거야. 그러니까 민간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야. 지금 경제가 안 좋을 때는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랬냐면 추가 세수를 활용해가지고 추가적인 재정 투입. 이게 뭐냐면 추경하라는 얘기예요. 추경이요. 추경. 그러니까 교수님 오늘 방송의 전체 내용은 뭐냐면
내가 뭐라고 그랬죠? 봐봐, 내 말이 맞잖아. 그리고 문 대통령 내 방송 보고 그랬을지도 몰라. 아니 이거 챙기라고 내가 챙겨야 된다고. 이걸 해야 된다고 내가 여기 나와서 교수님, 그랬잖아요. 이번에 그 보편 지급합니다. 이제는. 아 그러니까 합니다. 교수님 소원 풀었어 이제. 교수님 뜻대로 됐어 이번에는. 그래서 15조 2천억 원이면요. 지난번에는 한 가족 최대 100만 원 줬잖아요. 1인당 3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아 120만 원. 아 이제는 30만 원을 올리자. 인당으로 30만 원 다 주자 이거야. 1인당 무조건 30만 원. 네, 이번에는. 그러면 근데 이거 국가 부채 질 필요도 없어. 저 남은 세수로 다 떼어진다 이거야. 제가 지난해 내내 얘기했지만은 분배 효과도 좋고 경기 진작 효과도 최고고 가장 좋은 효과야.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금 저 여름에 주자고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자습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둘이서 얘기한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야. 이걸 제가 방송에서 계속 떠들었던 거라니까. 교수님 화이팅! 교수님 남은 떡 드시고 가세요 이제. 올 11월 달에 집단 방역 예상되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촛불 재점화해야 됩니다. 이거 가져갈 게 너무 많네. 떡 가져가세요. 예, 수고하세요. 내 테이블은 떡 더 줘.